당신은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비호감이 되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행동 하나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 등을 지적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행복까지도 해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들이 직접 대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건너서 알려진 것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손상뿐 아니라 비호감이 듭니다. 더구나 자꾸 누구를 비난하다 보면 그런 습관들이 본인에게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인식되고 그것이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 있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무작정 비판하는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 건설적인 비판, 공감, 이해, 존중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고쳐나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무작정 비판하는 모습이 비호감인 건 당연합니다. 그게 옳은 지적이라고 해도 방법이 틀렸다면 옳은 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잠시 자기가 편하기 위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료나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용하는 습관은 본인은 잠시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비호감으로 스스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이건 호감 비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일하거나 미래의 당신을 돕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신뢰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복되는 거짓말은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끼리 신뢰가 없으면 관계에서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끼기 어렵고 이는 많은 긴장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상대는 본인을 형식적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해놓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만 거짓말을 한 건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친밀도가 높은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호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타인과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을 피하려 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은 개인을 발전시킵니다. 문제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경쟁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심이 나쁜 이유는 질투, 시기,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데 너무 집중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결점에 집착하고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함, 불안,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협업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면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체력 소진, 스트레스 및 삶의 성취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은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은 정신 건강, 관계 및 전반적인 삶의 성공에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은 끝을 알 수 없는 드넓은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작은 행성에 잠시 살다가 가는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도 세상에 알려진 지식을 모아둔 도서관이 있다면 몇 권일지도 모르는 수없이 많은 책들 속 그 한 권의 책 속에 어딘가에 있는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호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 관점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면서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과거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며 건전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과의 소통은 즐겁지 않고 부정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점점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개인적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변화에 저항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얻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성장이 방해되고 오래된 패턴과 사고방식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후회, 죄책감 또는 슬픔과 같은 정서적 고통이 생겨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를 즐기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에 초점을 맞추면 정체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열망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행동은 약속을 한 사람에게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과 약속을 한 이후 본인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시간, 노력 또는 감정을 이미 소모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약속 한 번 어기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므로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으로도 비호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신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상대는 나에게는 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최대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그 시간 모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속에 있을 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성원인 나의 행동과 결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비호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감정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더 깊은 공감과 연민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더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며 개인 및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주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호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와 사회에서 주변 사람한테 받는 지지와 격려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더 고맙고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지와 격려는 다른 사람들이 지지받고 가치 있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사람과는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됩니다. 또한 격려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초기 상호작용을 훨씬 넘어서 퍼질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당신은 보다 긍정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감이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더 크게 보면 사회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 9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호감, 비호감이라는 말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말 같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도움이 되면 됐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호감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지내길 원한다면 그곳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부족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면서 사는 사람이 더 호감입니다.